원일이 TV 153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8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 물난리 난 곳이 많습니다. 걱정입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폭우처럼 쏟아내는 법안들로 연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시커먼 하늘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를 보니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이랑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더군요.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참으로 무섭게 몰아치는 폭우였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멈추고 나타나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얼마나 반갑고 평화롭던지 국민 여러분 모두 장마철 폭우를 잘 견디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와중에 짜증스럽고 걱정스러운 뉴스도 있었지요. 철험회라고 그러더군요. 모임 이름이. 본인들 스스로 인터넷에 올린 사진 2장. 이미 전국에 소문이 다 나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사진 속 면면들이 주로 자기만 옳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1등인 분들이라 1차로 놀랐습니다. 최광욱,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사진 내용이 대전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속보 화면 앞에서 파안대소하고 엄지척 하고 있는 모습이라 2차로 놀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지어진 사진 이름이 짜파구리 2탄 파안대소였다지요. 마지막으로 비난 여론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식에 제대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놀랍고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짐을 비판하는데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뻔하니까요. 악마의 편집이다. 악의적 보도다. 고소할 거다. 늘 그렇듯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한 행동이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 위하는 일은 혼자 다 한답시고 사시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에도 1등입니다. 본인들은 물론 부인하겠지만요. 거대 여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문을 열었으니까 약 2달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만 약 40여 건이랍니다. 토일, 주말 빼고 매일 하나씩 나온 거예요. 제대로 된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정부 당국자 의견 수렴, 여야 합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다면 한 달에 한 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힘으로 통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매일매일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180여 범여권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급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 충격을 줘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이른바 민주주의라 하면 국민의 힘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힘이 정권보다 크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묻지마 지지층한테 조국 추미애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 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상황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다듬고 유지해 나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의 법, 입법, 국회 이런 단어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미 턱 밑까지 차오른 것 같습니다. 여야의 균형, 협치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더욱 흥분하는 상황이에요. 국회에 가장 없는 것이 뭐냐 현재? 그건 여야의 균형, 협치라는 겁니다. 국회에 여야는 없고 우리 편, 남의 편만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 당하면 개싸움이라도 해서 편들어주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남의 편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짜리 국회 발언 기억나시죠? 제목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였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윤희숙 의원 여권의 연이은 공격과 역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들어봐도 분명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반론은 반론일 뿐이고 귀담아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반향을 일으킨 부분은 이 부분이었겠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한동안 윤희숙 의원의 뼈 때리는 5분 발언이라고 SNS상에서 많은 공감들을 얻었습니다. 막말도 없고 고성도 없고 무덤덤하게 말했을 뿐인데 반향이 꽤 컸다는 것도 주목을 받았지요. 임차인을 위한다는 명분하고는 달리 실제로는 임차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 세상을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잣대만으로 갈라치는 입법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 비단 윤희숙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들은 시속 200km로 폭주하는 여당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릴레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내 거는 좋고 네 거는 나쁘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 이 말 이외에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설명할 마땅할 말이 생각나진 않습니다. 윤병준 의원이라고 박원순 시장 아래서 행정부시장 하다가 전북 고창에서 공천받아 배지를 단 초선 의원입니다. 서민한텐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전세가 소멸할 거다, 월세 낼 일만 남았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서 이런 논거를 냈습니다. 전세는 세입자한테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의 서민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식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윤병준 의원인지 윤희숙 의원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개인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그러니까 통합당이란 뜻이에요. 그쪽에선 귀한 사례인이 평가하지만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한 건 좀 점점점 이랬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말한 이상한 억양이 아닌 이 표현은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비하하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옮아갔습니다.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박범계 의원이 말한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강북에 자기 집이 있고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오리지널 임차인이 아니지 않냐 이 대목인데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희숙 의원처럼요. 내 집 갖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집 사놓고 돈 더 모아서 내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집 없는 무주택 전세 세입자는 오리지널 임차인, 직장 문제로 내 집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세입자는 짝퉁 임차인. 여당 중진 의원이 이런 갈라치기로 국민을 쪼개려 하고 있다. 저한테는 그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요즘 집권 여당의 더 본질적 문제는 내로남불이죠. 박범계 의원도 예외 아닙니다. 3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있더구만요. 구구절절 그럴듯한 사연을 대고 있는데 여당이 국민들 가가호호 구구절절한 사연은 무시하고 폭주하면서 박범계 의원처럼 구구절절한 사연은 국민들이 들어줘야 하냐.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 이겁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윤희숙 의원 발언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지요.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임차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임대인 걱정해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발언 어디가 임대인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건지 참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딱히 메시지에 딴지를 걸 실력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거대 담론을 하자는 건지 다른 메시지를 끌고 들어오는 건지 뭐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그게 뭐가 됐든 항상 자기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토론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사고의 프레임, 기본 시각 자체가 다르니까요. 김남국 의원 자신은 무주택자임을 강조를 하면서 유주택자를 공격하고 있지요. 집으로 돈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세상이니까 김남국 의원, 난 집 없어, 난 떳떳해, 공격할 때면 해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은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로 재미 좀 봤다는 얘기를 국회의원 된 뒤에는 잘 안 하고 다니더군요. 일반 국민이 집을 사서 쥐꼬리만한 투자 수익 남기면 범죄자고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면 투자의 귀재라고 주장하겠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누가 뭘 해서 돈을 벌든 나쁜 짓 해서 돈 번 거 아니면 상관할 거 아닌 거 저도 아는데 내로남불, 더 나아가서는 남의 편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든 모르든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네 편, 내 편 프레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공격이 아니고 아주 얌전한 지적 수준입니다. 176석 거대 여당을 쳐다보는 것도 그들의 폭주를 쳐다보는 것도 분명히 큰 스트레스인 건 맞는데 더 큰 문제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우려한 전세 소멸, 월세 전환,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과장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싼 은행이자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것보다 비싼 월세 물고 사는 게 나은 거냐? 이게 임차인을 위한 입법이냐?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400여 세대라는데 전세 물건이 0건이라는 기사를 보고 기자가 직접 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더라. 이런 취재 후기가 있더군요. 전세가 아예 씨가 말라버렸다. 전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렸다. 집권 여당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묻지마 반격하고 있는 사이에 시장 상황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입증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3년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떠올립니다.
탈전세 월세 전환 현상,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한 게 속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금리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금리 추세에서 임대인은 월세를, 임차인은 싼 은행 이자를 선호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런 불씨가 있던 차에 정부 여당이 기름을 갖다 부은 겁니다. 임대인은 비싼 세금을 내려면 비싼 월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쪽은 임차인인 겁니다. 이 와중에 임차인에게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이거 무지한 걸까요? 무책임한 걸까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들여다보면 분쟁 없이 세입자 내보내는 법, 분쟁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법, 이런 공유 글이 많이 떠다닙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이 실제 들어오는지 감시할 장치를 찾아서 구청으로, 세무서로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집주인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작은 부동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임차인, 임대인, 정부 이 3자 간의 불신과 감시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라고 경남 김해갑의 3선 의원입니다.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월세 전환이란 부작용이 소출하고 있으니 표준 임대료를 만들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하고 11명이요.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전월세를 정할 때 이 민 의원이 말한 바로 이 표준 임대료를 따르자. 이런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정하듯이 모든 임대차 표준 요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정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러다가 정부가 가가호호 가계부까지 써주겠다는 법안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와 여당의 손이 닿을수록 망가지는 그림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대면 댈수록 망가져서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림 한 편. 정부와 여당이 그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그림입니다. 묻지마 법안이 발의가 되고 묻지마 통과가 되고 반론을 제기하면 묻지마 공격을 하고 거대 여당의 폭주와 소수 야당의 무기력. 요즘 제가 국회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1년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는 망하겠구나. 뭐 같은 말이라도 좀 가려서 할까 싶다가도 다른 정확한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법이 통과되면 1년 뒤에는 진짜 나라 경제가 소생불능 상태로 가겠구나. 이걸 완화해서 할 적당한 표현이 없다 이겁니다. 통일 좋죠. 통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통일을 하느냐, 남한을 북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통일을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아무래도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후자를 선택할 능력밖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돌고 돌아서 목표는 대선입니다. 집권 여당도 오로지 목표는 대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가 51%만 득표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 오로지 51%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 49% 일고의 가치도 없이 버려버립니다. 어차피 51%의 표만 얻으면 선거는 이기는 건데 이 생각뿐입니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고 유주택 국민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갈라치고 무주택 국민도 전세와 월세로 갈라친다. 그러면 51%의 표는 무조건 우리 편으로 묶어낼 수 있다. 그런데요, 어떤 정치 세력도 집권을 하고 나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49%도 껴안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유권자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인 거고 집권을 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칙, 현 집권 여당에는 없어 보입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40.8% 득표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때 취임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 거대 여당의 모습이 그런가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면 51%를 우리 편으로 묶고 그러면 재집권할 수 있다. 오로지 그 믿음밖에는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면 당장 민주당 입당 원서 내겠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한강 조망권 확보된 40평 신축 아파트 하나만 월세 50만 원에 30년 보장해달라. 그러면 친문 아니라 대깨문 입회 원서 당장 쓰겠다. 뭐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등장했겠습니까마는 경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달라. 정치를 하는데 집권을 하는데
경제 문제를 이용하지 말아달라. 정확한 메시지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도 장마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푹푹 찌는 또 폭염이 오겠지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 계절은 바뀝니다. 계절이고 권력이고 영원한 건 없으니까 기운들 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원일이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